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불가사의하다고도 생각되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손주는 남자아이들만 필요하다고 말하며 여자아이였던 저를 미워했습니다. 당연히 오빠와 남동생은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했습니다. 남동생을 울려서 화가 난 할아버지가 집 밖까지 쫓아온 무서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여자는 시집갈 때 돈이 든다는 이유로 친척 등에게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 생일 때 받은 돈을 모두 빼앗겼던 일입니다. 내가 은행에다 꼭 저금해 놓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에게 세뱃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할아버지는 제게 뭔가를 사다 주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한 층짜리였던 집의 2층 부분이 증축되었습니다. 2층으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이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새로 만든 2층 부분을 둘이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진 생활로 할아버지와는 점점 거리가 생겨서 서로 말을 나누는 일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거의 타인의 느낌으로 살았지만 친척 등에게서 받은 돈들만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빼앗겼습니다.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았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갖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하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저는 몰래 알바를 시작했고 스스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사회생활이 몸에 익어 자립심이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진학 때는 돈도 들고 여자애가 무슨 대학이야, 필요 없어 라며 할아버지가 극구 반대했습니다만 부모님의 설득으로 겨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수업과 알바로 나날을 보내서 집에 자러 나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알바로 번 돈으로 옷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서 옷들을 넣을 옷장이 갖고 싶어져 제가 번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커다란 옷장이 배달되어 와서 할아버지도 제가 산 것을 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제게 오더니 돈 내가 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빼앗겼어도 다시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로선 5kg라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후 대학교 4학년 가을, 저는 구직 활동으로 어느 기업에 취직시험을 쳤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신칸센으로 시험장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 필기시험이 한창일 때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나오고 두통과 구토가 엄습합니다. 쥐죽은 듯 조용한 시험장에서 그 분위기를 깰 수도 없을 뿐더러 하물며 시험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런 중요한 때 몸이 안 좋아지다니. 저는 어떻게든 고통을 참으며 답안지를 메꿔 나갔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통로 조금 앞에 검고 엷은 그림자가 보였고 저는 시험 감독관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얼굴을 들어보니 담당자는 정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로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되면서도 겨우 오전 시험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가지고 왔던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바로 몸도 회복되고 오후부터 시작된 그룹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신칸센 플랫폼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오빠가 진정하고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서둘러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오전 중 집안에서 혼자 넘어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할아버지의 방은 2층에 있고 할머니는 그땐 이미 돌아가셔서 넓은 2층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치고 그날 마침 쉬는 날이었던 아빠가 할아버지를 부르러 갔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기시험이 한창일 때 몸이 안 좋아진 것이 생각나서 어쩌면 할아버지가 이별을 구하려고 온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슬픔보다도 그 중요한 시험 때 일부러 방해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제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제 명의의 통장에 오랜 시간에 걸쳐 빼앗아간 돈 이상의 엄청난 큰 돈이 들어왔지만 인감이 할아버지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상속세가 발생해버린 것. 그리고 할아버지 기일에 방해를 받으며 시험을 치른 회사에 겨우 합격하여 입사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게 되었던 일. 어쩌면 방해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회사는 안 돼. 라고 전해주러 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제 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귀성해 면허증을 잃어버려 곤란해하고 있었을 때 꿈속에 나타난 할아버지가 불단 옆에 긴 족자를 만지길래 다음날 아침 족자를 걷어보니 그곳에 잃어버린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꿈에서 할아버지가 본가의 엄마 방 앞에서 어서 서둘러! 라고 당황한 채 있었습니다. 눈이 떠지고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현에 취직해서 살고 있는 저였지만 가끔 쉬는 날이 있어 서둘러 신칸센에 올라 집으로 가봤더니 엄마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큰일은 면했습니다. 할아버지와는 생전에 거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인지 제 꿈에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른 현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앞에서 말한 옷장도 가지고 갔었습니다. 매일 잔업에 귀가도 늦고 피로도 쌓여서 아침에 잘 일어나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지진 같은 덜컹거리는 소리로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위층에 사는 사람의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옷장이 덜컹거리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잠을 자서 지각할 것 같으면 덜컹거리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 지신 거라고 생각되게 되어 옷장은 처분해버렸습니다. 분명 이런 일들은 할아버지의 후회심이겠지요. 피가 섞인 손녀인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없는 취급을 한 일을 마지막에는 후회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 옷장을 구입했을 때 할아버지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과오를 깨달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꾸로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자립심이 싹트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꿈에 나온다는 것은 성불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젠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성불했으면 좋겠습니다.